다시 한번 되뇌게 됩니다. 네, 아쉽습니다. 정몽규 아웃. 네, 그리고 사선은 절대 결사 반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. 자, 홍명보 감독이 출국을 했습니다. A매치 일정을 소화를 하고 휴식도 없이 곧바로 유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. 중동, 유럽 가서 이번에 대표팀에 소집이 안 된 선수들 혹은 제외가 된 선수들 만나가지고 좀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네. 보도가 나왔습니다. 홍명보 감독이 이번 출장도 그렇고 그 기존 코칭 스태프 중에 주앙 아로소 코치가 요즘에 유럽에 많이 머무는 것도 그렇고 얘기를 했죠. 클린스만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클린스만 때처럼 뭐 이미 어차피 뽑을 선수 만나러 돌아다닌다고 뭐 약간 좀 의전 받으면서 다니고 그런 거 하지 않겠다. 근데 오히려 약간 관리가 필요하고 관찰이 필요하고 또 어떤 상황이 직접 들어야 되는 선수들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선을 그었는데 근데 좀 네. 그래 좀 비판적인 시선이 있죠. 그러니까 최근에 감독 선임 논란을 떠나서 대표팀 감독이 저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유럽 현지에 있는 선수를 만나러 다니는 게 맞느냐. 이게 벤투 감독 시절부터 좀 본격화된 거잖아요. 그전에는 나가도 굉장히 가끔 나가거나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무슨 루틴처럼 돼버려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최근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거의 매 이 턴마다 나갈 것처럼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사실 좀 그게 의문이에요. 그럴 거면 아로소는 거기 왜 뒀냐? 그러니까. 예, 좀 중복 업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일단 나간다 해요. 네. 나가서 이제 유럽과 중동에서 선수들을 만날 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도 많이 가질 수 있고 가장 만날 1순위인 선수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. 네. 이영준인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 최근 소집에서도 왜 이영준이 아니고 오현규냐 이런 질문이 있었을 네. 정도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이영준, 오현규를 이제 저울질을 했는데 네네네. 이영준은 스타일이 기존 공격수들이랑 비슷하고 오현규가 달라서 오현규 먼저 뽑았다 이런 말 했을 정도거든요. 근데 결국 대박이 났죠. 네, 오현규는 잘 뽑았고 그러니까 그 달리 말하면 이영준도 쭉 보고 있다.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네. 이영준 선수를 보러 가는 게 수순이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또 이번 대표팀 소집에서 이영준 선수의 발탁 가능성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된 이유는 결국은 주민규 선수입니다. 일단 나이가 있어서 90이죠. 네, 나이가 있는데다가 이번 소집 때 그렇게 강한 인상을 못 남겼기 때문에 오히려 오세훈, 오영규 선수가 골을 넣고 경기력도 괜찮아서 요 두 선수가 굳은 자가 되고 주민규 자리를 이영준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톱 자원을 계속 3명씩 뽑진 않을 수 있거든요. 2명을 뽑는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럴 수도 있죠. 네, 그렇기 네.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지금 이영준 선수가 어쨌든 폼이 좋으니까 이영준 선수를 발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일단 미팅을 할 걸로 보이고 20일에 이제 리그 2위 팀 취리하고 경기가 지금 있습니다. 이 네. 경기를 아마 좀 직관을 하지 않을까. 그럴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. 네. 그라스호퍼 자체도 그라스호퍼 취리히라서 이제 일종의 더비인 셈인데 뭐 취리가 큰 도시니까요. 스위스가 네네. 작은 나라고 아무튼 그런 경기가 있고 소속팀이 중하위권에 있고 상대팀은 공동 승점 1위인 성두권 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긴 해요. 그런 날 이영준 선수가 또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홍명보 감독이 또 남다른 인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알려진 내용들은 이제 중동 가서 원두재 권경원 선수를 만날 거라고도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에서 같이 뛰고 있는 선수들이고 네. 또 포지션상으로도 좀 필요합니다. 왼발 센터백과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네. 볼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좀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모르겠습니다. 뭐 저희 채팅창에서도 계속 그 독일 그 뭐 카스트로프나 아니면 스페인의 뭐 마빈박이나 아니면 뭐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거론이 된 것처럼 스트라이커 그리고 이제 수비 쪽 자원들 보강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우선적으로 만날 걸로 얘기는 좀 되고 있고요. 아무튼 지금 이 출국이 이슈가 되는 거는 결국 이제 그 국정감사랑 연관된 부분인데 근데 국정감사는 홍명보 감독은 따로 소환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저는 정몽규 회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, 이번에 소환이 좀 안 됐고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나가는 게 뭐 국감을 피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위해서 나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논란이 어제자로 연합뉴스 TV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게 정몽규 회장이 국정감사를 불참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근데 불참 이유가 그 17세 월드컵 여자 네.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 네. 여자 17세 월드컵 참관을 위해서 못 간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. 그런데 22일하고 24일에 두 번 소집이 됐습니다. 네.
소환이 됐습니다. 맞습니다. 국정감사에. 근데 이제 네. 22일 체육 분야 감사. 국정감사에는 일단 불참을 하겠다고 그 17세 월드컵 가기 때문에 이제 불출석하겠다고 이제 사유서를 제출했고 24일 종합감사에는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걸 두고 이제 국정감사를 피하려고 좀 농땡이 부린다. 이런 시선을 들이대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. 근데 뭐 그런 네. 의도였다 하더라도 내가 아예 다 피하고 어떤 증언을 피하겠다가 아니고 네. 그냥 좀 순수하게 힘들잖아요. 그렇죠. 예, 좀 곤욕스럽고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. 두 번을 한 번으로 줄이는 정도. 네. 할 말은 물어보는 건 다 답하겠다. 하지만 한 번만 나가겠다. 이 정도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약간 좀 그 협회 안팎의 주변 주요 그 인물들한테 들은 건 뭐냐면 정 회장이 피할 생각이 없답니다. 왜냐하면 이분은 일단 사선을 나올 생각이고요. 네네. 지금 뭐 유인천 장관이 무슨 얘기라 뭐 하든 그러니까 정확히 그런 마인드는 아니겠지만 아니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. 난 나갈 거야. 약간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네,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애초에 22일, 24일 다 안 나온다고 처음 보도가 나갔어요. 그래서 이제 협회 쪽에서 아마 그쪽 기사에 그 기자한테 연락을 했겠죠. 그게 아니고 한 번 나가고 한 번은 뭐 그렇고 여자 월드컵 이거 뭐 국감 피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U20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여자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A매치 일정하고 겹쳐가지고 못 갔던 거지 이번에는 아니기 때문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런 핑계가 아니 꼽긴 하지만 팩트긴 합니다. 예, 팩트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쨌든 제가 취재해본 결과에 따르면 뭐 국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뭐 이것까지 우리가 막 굳이 다른 것도 얘기할 게 많은데 굳이 이거 가지고 얘기를 오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저 네. 다른 조금 안 입고 온 포인트 하나 말해도 됩니까? 네. 그러니까 이번에 나가는 이유가 케이시페어 선수를 비롯한 U17 여자 대표팀 선수들을 격려하는 것도 있겠고 네. 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 국감 어쩌고 하는데 고작 거기다 또 격려하고 뭔가 나는 좀 덧붙였죠. 그렇고, 예. 네. 그거보다는 가서 연령별 대회 유치, 미팅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다. 그러니까 스포츠 외교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정 회장이 어떤 대회 유치를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해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. 그거는 사실일 수 있다 보거든요. 네네. 충분히 맥락에 있다.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많이 고운 거는 풀뿌리 여자축구 지원보다 저런 피파나 AFC 여자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그 국제적으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여자 행사를 하는 거를 좀 더 좋아하고 맞아요. 그리고 사선 5선에 쓰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. 그게 이제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다선을 하는 사람들 그런 단체장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시안컵도 계속 어차피 물 건너 간 건데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처럼 막 작업을 했던 것도 이제 그런 거고 이게 그러니까 정말 한국 축구의 발전과 한국 여자 축구의 발전을 위한 어떤 그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국감하고 상관없이 그 축구의 시대 명저 축구의 시대 제가 진짜 꼼꼼히 다 읽지 않았습니까? 거기 보면 여자 축구에 대해서 챕터를 하나 따로 마련을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들 알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정몽규 회장이 맡고 있는 10년 동안 한국 여자 축구가 발전을 했느냐? 전혀 그렇지 않고요. 심지어 팀 숫자도 줄었고요.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지도현 선수도 은퇴를 향해 가고 있는 시기지만 고 황금 세대가 등장을 했던 우리가 2010년 그 20세 여자 월드컵 막 17세 여자 월드컵 이렇게 성과를 냈던 막 결승 올라가고 우승하고 요 시대하고 비교했을 때 그 세대들조차 성장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책임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원을 해주고 이러진 않고 계속 여자 월드컵도 유치 시도하다 실패했잖아요. 그 프랑스한테 져가지고 뭐 그런 것처럼 자꾸 보여주기식 뭔가 내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내 치적은 이거다. 요거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. 그 본인의 그 가족이기도 한 정몽규 회장이 그 성공적인 회장으로 평가를 받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. 앞선 정몽준 회장. 네. 네. 그 어떤 루트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계속 좀 보이는 거죠.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상황의 차이, 또 실력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엔 그 국정감사 기간 걸칠 때 출국을 하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참관만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장내에 있을
대회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. 그 말만 번지르르 하고 애초에 회장 올라갈 때도 우리 대표팀의 예산 규모를 훨씬 키울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할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뭐 국감을 피해 나간다 이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고요. 사실 국감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크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좀 망신스럽거나 수고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실체 없는 보여주기식의 언행과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더 좀 문제라고 그런 쪽으로 수정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. 그래서 저는 김용 기자의 지적이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안 맞추고 들어왔는데 의견이 일치했군요. 요거 이건 잃지 않을 수가 없죠. 네. 네. 아무튼 좀 그래요. 어제 또 이슈가 됐던 게 그 포니정재단에서 한강 작가에게 혁신상 네. 매년 뭐 주는 것 같고 미리 이거는 그 노벨문학상 결정되기 전에 결정이 돼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또 다른 외부 활동을 안 하는 한강 작가가 여기에 또 직접 행차를 해서 수상하고 사진을 찍고 한 거 보니까 뭔가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좀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행사 끝나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출국하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보여주기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정들 위주로 소화를 좀 하고 있어서 축구 팬들은 더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.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. 이런 정도 지경이 되면 본인이 사선을 또 나온다고 하니까 한국 축구를 위해서 자기가 뭘 기여하고 뭐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조직 내적으로도 그런 걸 단속을 좀 하면서 조직원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좀 있어. 그런 건 전혀 없이 계속 이런 보여주기식의 움직임을 하니까.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한 명이 되게 여러 번 당선이 되는 게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는데 뭐 대통령도 중임제, 단임제 장단점이 있듯이 한 명 여러 번 해서 그나마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일관성. 아 그렇죠. 근데 지금 장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라. 이를테면 1선 때부터 지금 4선 도전할 때까지 내가 이 4선을 해야 되는 어떤 개연성 뭐 이를테면 내가 그때부터 이렇게 여자축구 풀뿌리 이렇게 해와가지고 당신들 눈에 안 보이겠지만 아직 성과는 안 나는데 밑에는 이렇게 살찌워놨다. 이제 추수할 때만 남았다.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잘한 점이 있다 얘기를 하겠어요. 그게 없잖아요. 네. 오히려 풀뿌리가 좀 말라가고 있다니까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네, 아직도 핀트를 잘못 잡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말 국회까지 드나들고 정치권까지 나설 정도로 좀 분위기가 엉망인 상황에서도 그렇다는 게 참 네,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됩니다. 네, 아쉽습니다. 정몽규 아웃. 네, 그리고 사선은 절대 결사 반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. 아무튼 뭐, 네. 국정감사 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이왕 소환을 했으면 좀 알맹이 있는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국회의원들이 잘 준비를 해서 좀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제 그 대한축구협회 노조에서 2차 성명문 발표했잖아요. 네. 그 내용 보면 가관입니다. 그러니까 애초에도 우리가 아니 대한축구협회 상금부회장이라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랑 전무직을 없애면서 상금부회장직을 만들어서 그 문화체육부 장관 차관을 했던 분을 데리고 왔잖아요. 김정배 부회장이죠. 네, 이분이 행정적으로는 총괄을 하는 영어 직함이 CEO입니다. 대한축구 KFA CEO인데 그런데 요 분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노조에서 시천만 원 이제 까발린 건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. 제가 어제도 영상 올렸습니다만 연봉은 뭐 2억 5천 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홍명보감도 선임에 대한 실질적인 총책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체부 장관인데 문체부 감사라던가 아니면은 국회 현안 질의나 이런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혹은 정몽규 회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심지어 나는 떠날 사람이니까 남아있을 당신들이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조는 그 상금 부회장을 욕하려고 이제 그 발표한 게 아니라 정 회장의 사람 보는 눈이 이렇고 정 회장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. 요 얘기를 하려고 그걸 한 거였거든요. 뭐 사실 취재하다 보면 아름아름 듣는 얘기죠. 네. 그분이 정 회장 옆에서 많은 그런 어떤 뭘 이렇게 결정하고 네.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. 그러니까 클린스만 영입도 그렇고 대체 사람을 뭘 어떻게 보고 뽑아오는지 굉장히 의문인데 이런 행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였고 또 뭐 기자들끼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몇 달 전에 기자가 협회 비판 기사를 쓰니까 그 기자한테 이메일로
문해력, 정독, 정독 예. 뭐 이런 정말 유치하잖아요.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상금 부회장이었다. 요거를 이제 노조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공론화를 시켰기 때문에 참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회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걸 무너뜨리고 많은 것을 좀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. 정몽규 아웃, 사선 반대. 아 진짜